안녕하세요. 일산에서 20년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정병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작지만 정말 중요한 한 줄,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2020년 7월에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4년째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쓰신 분들이 지금 2024년도에 이제 새로운 계약으로 쓰려고 하다가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거를 보고 이걸 영상으로 좀 남겨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이 좀 내려가서 다 좀 많이 내주고 계약서를 썼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게 나온 법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특약사항에 5% 인상분일 때만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두.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냥 재계약이라고만, 연장계약이라고만 했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거라고는 많이 안 썼어요. 2022년도에는. 그 다음에 2023년부터는 그게 이걸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때문에 이제 이게 법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연장이라는 걸 써야지만이 효력이 있다고 나오다 보니까 2023년도부터 쓰신 것들은 다들 이제 거의 그걸 알고 썼는데 지금도 근데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옛날에 계속 이렇게 임대차만 주신 분들은 그냥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은 2년을 무조건 살고 2년을 더 살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청구권 연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지만이 2년 플러스 2년이 되는 거고, 임차인은 또 전입신고가 돼야 되고 실제 거주가 돼야지만이 임차인의 그 조건이 되는 거고, 임대인도 2달에서 6개월 전에 임차인이 나갈 건지 연장해서 살 건지 이거를 확인을 통보를 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또 이렇게 올리지 않아서 시세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은 그거는 언제든지 임차인은 2년이라는 보장이 더 있는 거고,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 연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갈 때까지는 항상 2년이라는 더 연장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의외로 이제 이게 법이 나온 지 얼마 되지가 않고 아직은 이게 이제 4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전에 많이 익숙해졌었던 분들은 그걸 가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금 분쟁이 좀 있고, 또 수수료 부분을 많이 물어보세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다거나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은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만 하면 됩니다. 통보하고 대신에 이제 나갈 때 우리가 전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임대인이 다 모아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을 잘 보여주고 세입자도 서로가 협의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하지만 임차인은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3개월 전에 통보를 한다 그러면 임대인은 시세에 맞춰서 어쨌든 집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간에 불이익이 없거든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고, 하지만은 2년을 살았는데 그냥 일반 재계약서를 쓰면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수수료 부분에서 서로 협의사항이 되는 거고요. 세입자 또한 서로가 먼저 나가겠다고 한 사람이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냥 쉽게, 요즘에 이제 부동산에서도 이 부분을 반드시 문구에 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지만은 의외로 나이가 좀 드신 분이라든지 아직은 이제 처음으로 전월세를 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내용을
자세하게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2년 전에 이 전세가가 떨어졌거나 동일한 가격으로 있는 분들은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임대인 분들은 반드시 4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나가라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내용이 참 많이 쉬운 것 같지만은 생각보다 우리는 소소한 거에 많이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이 부동산, 특히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조부터 구조까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특약사항에 뭐든지 특약사항에 적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거든지 예를 들어서 뭐 수리를 해준다고 전체 특 올 수리를 해준다고 이렇게 문구를 적는 것보다는 창틀 같은 경우도 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전체 칠을 해준다 생각을 했을 때 의외로 그냥 칠하면 다 그냥 전체 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전체 칠은 보통은 베란다 쪽 이런 부분들만 칠로 생각을 하거든요. 문틀 같은 경우에는 칠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계시거든요. 기존의 구축들은 이런 창들이 거의 그 나무로 된 창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도배도 전체 도배라는 이런 문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에 했을 때 의외로 천정 부분을 남겨놓고 도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반드시 천정 빼고 전체 도배, 그리고 등의 숫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일일이 다 특약사항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서로가 반드시 적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이 요즘에는 많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반려견이 키울 때 임차인은 어쨌든 임대인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고요. 임대인 분들도 예전에는 이 강아지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임차를 주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 거의 키우기 때문에 이제 줘야 되는데, 그럴 때 그 문구도 반드시 물론 이렇게 반려견이 혜손씨 원상복구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용에 가장 좋은 거는 나갈 시, 임차인이 나갈 시 강아지, 반려견에 대한 그 입주 청소가 있어요. 왜냐면은 다음 들어오시는 분이 어떤 분은 냄새에 또 민감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강아지나 이런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우리는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그 강아지 냄새가 너무 좋기 때문에 냄새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스러운 냄새로 받아들이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작은 거에도 굉장히 미묘하게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입주 청소는 그 냄새가 없어지질 않아요. 반려견 입주 청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스팀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를 적으면은 그것 또한 나갈 때,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문구를 적는 거에 별로 정색을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내 반려견이 가족이기 때문에 나갈 때 내 가족이 뭔가가 문제 제기가 되는 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무조건 임대인은 특히 이제 새 아파트 같은 경우나 새로 인테리어를 해 놓으시는 분들은 훼손이 될까봐 그 부분이 민감하시기 때문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이런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임대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서로가 기본적인 이런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어느 정도 A가 다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말로만, 구두로만 하는 것들은 효력이 우리가 뭐 배울 때는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고 하지만은 문구를 적지 않으면은 그게 계약의 효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너무 법적으로 되는 것들, 문구 적는 것들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보지 않아도 부동산에서 더 많이 지켜줘요. 하지만은 이런 사소한 것들, 우리가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서로 협의해서
다 적어 놔야지만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임대차 재계약을 작성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문득 이걸 영상으로 남겨놔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지금 동영상 앞에 앉았고요. 앞으로도 제가 현장에서 이런 계약서를 쓴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사소하게, 정말 소소하게, 큰 틀은 이미 많이 사람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작은 거에서 우리가 분쟁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경험들과 지금 현재도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때 하나씩 동영상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